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오래전 철부지였던 남편과 이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늘 선을 넘는 시누이의 말만 듣는 남편에게 이혼이라는 형태로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잘한 이혼이라면서 다들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걸 보면 진즉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철부지 남편과 이혼을 한 제가 카페 사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의 남편은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건실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 착실하게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편인데다 쓸데없이 제 말은 트집 잡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단점이기는 했죠. 하지만 이런 정도의 모난 점은 누구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3년 정도 되는 결혼 생활을 잘 버티고 있었죠. 문제는 남편이 회사를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없이 회사를 때려친 것도 모자라서 그 사실이 들키기 전까지 제게 이런 방구 없었던 모습에 실망이 컸었죠.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관두게 된 거야? 당신 도시락 주려고 회사 갔다가 그만두게 됐다는 거 듣게 됐어. 내가 당신 퇴사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야 해? 여지껏 말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솔직히 말했으면 당신이 반대했을 거잖아. 반대가 뻔한 일에 괜히 싸움 생기는 거 원치 않아서 그랬던 건데 내가 잘못한 거야?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지금 당신 나한테 잘못했냐고 물었어? 당연히 잘못했지.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정도로 잘못한 일이지. 여지껏 내 덕분에 주부 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잖아. 당신이 당연히 누리던 거 못하게 됐다고 지금 열받았나 본데 그럼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당신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퇴사를 한 것이며 그 얘기를 이제까지 숨겼던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퇴사한 지 벌써 한 달도 넘었다고 그러던데 그동안은 대체 뭐 했었던 거야? 출근하고 다른 여자라도 만났니? 내가 일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야근해봤자 결국 돈 버는 놈들은 다 윗대가리라는 거였어. 굽실굽실거리면서 거래처 잘 알아봤자 돈 만지는 것도 다 윗대가리고. 그런 회사 생활 지긋지긋해서 못할 것 같더라. 그래서 누나랑 같이 쇼핑몰 창업하는 거 시작해보기로 했어. 퇴직금도 이미 다 거기에 부었으니까 나 말릴 생각하지 마. 퇴직금을 상의도 없이 거기에다 투자했다고? 당신 정말 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구나. 그리고 당신 누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 사업사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 뭘 믿고 쇼핑몰 한다는 거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누나 그래도 유학도 다녀오고 공부도 나름 한 엘리트야. 당신이랑 다르게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괜히 헛소리할 생각하지 마. 가족 건드리는 거 아니니까. 가족 건드리는 거 아니라니? 내가 형님 욕이라도 했어? 사업에 재능 없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 담보로 잡아서 전에도 사업 크게 했다가 말아먹었다며. 왜 카페인가 차려놓고 사람들 서비스 대충 하는 바람에 평점 바닥 끼고 최악이었다고 당신 욕했던 거 기억 안 나? 그거 듣기 지긋지긋하다고 했는데도 맨날 얘기했던 사람이 당신이야. 그때랑은 다르게 사람들한테 서비스하는 일이 아니잖아. 누나가 앉아서 하는 일 같은 거 하면 에너지도 없고 처지는 기분이라 그런 거라고 다 설명했어. 옷 파는 거야 뭐 그냥 택배만 하면 되는 거고 진상 생기면 반품이나 교환 뭐 환불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것도 없다고. 그냥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 자루에 담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이라고 했다니까. 멀쩡한 회사 관두고 쇼핑몰을 한다면서 알고 있는 게 고작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지 대책은 세워놨고? 아 몰라. 누나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니까 당신은 잔말 말고. 알겠어? 막무가내로 회사를 관둔 것도 모자라서 고집을 부리며 제 말은 듣지도 않는 남편. 저는 쇼핑몰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업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누이 역시도 사업의 수완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정확히는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탑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시던 시부모님이 부유했던 덕분에 유학도 다녀오고 공부도 나름 했던 여자였지만 물려받은 건물이며 재산을 카페 차린다고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죠.
카페라도 잘 건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손님들이 뭐 달라고 하는 게 귀찮다면서 내팽개치고 아르바이트생 교육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잘 운영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카페 일이 힘들다면서 몇 번이고 저를 불러 도와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면서 매장 돌아가는 꼴을 봤는데 아주 가관도 아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보니 쇼핑몰 역시도 망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쇼핑몰 사업은 시작한 지 5달도 되지 않아서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장인이랑 장모님한테 얘기하든지 뭐 친구한테 말하든지 해서 돈 좀 어떻게 1,000만 원만 융통받을 수 없을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되기 전에 분명 말했지. 형님 하시는 사업 분명히 안 될 것 같다고. 당신 회사 때려치는 거 분명히 큰 실수라고. 대출 땡겨 쓰고 집까지 팔게 된 마당까지 내 말 안 듣다가 이게 뭐야? 원래 사업이라는 게 기울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는 법이라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궤도에 접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앉아서 그냥 돈방 속에 앉는 거라니까? 쇼핑몰 사업은 한참 전부터 레드오션이라고 말 많던 사업이었어. 그런데 앉아서 돈 편하게 벌려는 생각으로 그게 잘 되길 빌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대체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사업해봤자 안 될 것 같았으면 나 뜯어서라도 말렸어야지. 왜 제대로 안 말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잔소리하는 건데? 이젠 내 탓하는 거야? 황당하다 당신 정말. 결혼 전부터 기 얇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쇼핑몰 하자는 말에 퇴사한 건 나 정말 실망한 거 알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렇게 멋대로 굴어놓고 내 말은 이 일이 이 지경 될 때까지 한마디도 귀담아 안 들었다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이 경고를 했는데. 낱말하듯이 말하지 마. 이제 당신이랑 나랑 살 집 없어서 엄마 아빠랑 합가해야 하니까. 참고로 누나도 그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될 거니까 나한테 하듯이 하지 말고. 카페에 이어 사업까지 망해놓고도 설마 뻔뻔하게 굴려고? 형님도 염치가 있을 테지. 누나 성격 보통 드센 사람 아니야. 아마 내가 선녀였다는 거 조만간 알게 될걸? 그리고 카페는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어. 장사 여전히 안 되고 있지만. 고집을 부려서 사업이 망해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슬슬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돈이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문제였고 사업이야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누나의 말만 듣고 고집을 부리더니 여전히 반성을 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 남편보다 더 실망스러운 인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합가를 하면서 보게 된 신우이의 모습은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형님, 분명 제가 청소 다 해놨으니까 아버님 어머님 앉는 소파 자리에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해달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과자 드셨으면 뒷정리는 알아서 하셔야지 부스러기를 다 흘려놓으시면 어떡해요. 손톱이며 발톱도 아무렇게나 깎아서 바닥에 다 뒹굴고 있고.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올케? 집에서 편하게 과자 먹는 것도 올케 눈치 봐야 한다 이거네? 제가 청소 나중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집을 좀 치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자 드시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지저분하니까 치우라고 하시면서 신경 쓰겠다고 한 건 형님이었고요. 내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사소한 일 가지고 트집 잡고 남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동생한테 듣자 하니 올케가 나 사업 망하길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사업 망하면 남편도 같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약점 잡고 싶어서 사업 망하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나나 내 동생이나 기선제압한 다음에 야금야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고. 내 말 틀려? 살다 별 황당한 소리를 다 듣네요. 그렇게 놀고 먹으려고 친정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돈까지 빌리나요? 쇼핑몰 사업 뻔히 안 될 거 알면서 반대했었다며. 안 될 거 알았으면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말렸어야지. 올케가 그렇게 말려서 사업 시작 안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좁은 집 구석에서 과자 먹고 손발톱 깎는 걸로 잔소리를 들었을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시집 가라고 잔소리하는 거 들을 일도 없었을 거고. 올케도 내 짜증 안 받아도 되니까 좋았을 거고. 저는 형님이 시집 가는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지만 회사 잘 다니고 있던 남편 꼬셔서 퇴사하게 만든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꼽다 이거네?
제가 투자한 돈도 만만치가 않은데 형님이 사과 한마디라도 하든가 고맙다든가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내가 고맙다고 얘기할 게 뭐 있어? 미안하다고 말할 건 또 뭐고. 따지고 보면 본인이 선택한 일 아니야?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이득 보고 투자해놓고 손해보니까 탓하는 거야? 형님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요. 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남들 다 정상인데 올케만 비정상인 사람이기 때문 아닐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다 선택한 일이니까 따질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 형님이 시집 못 가고 있는 것도 짜증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사업 망해서 시부모님 밑에서 같이 지내게 되고 잔소리 듣는 것도 짜증날 일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형님 본인이 선택한 일이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시집 문제로 자꾸 긁어대는 것도 짜증나는 마당이야.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고. 제가 후회를 왜 하겠어요? 맞는 말 한 건데. 쇼핑몰 망하고 카페 망하신 것도 제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나요? 그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 그리고 카페는 아직 운영하고 있거든? 망한 거 아니라고. 한 집에 살게 된 시누이의 모습을 보다 못해 지적했을 뿐인데 발끈하고 온갖 히스테릭을 다 부리는 모습이 남편보다 더한 사람이다 싶더군요. 적반하장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고 지적을 했더니 자신이 어떻게 할지 두고 보라면서 오히려 지지 않고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길 한동안은 제게 별다른 태클도 걸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시누이.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누이가 선언했던 복수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쇼핑몰이 망하면서 정리한 것이며 제가 당시 받았던 대출금에 더해 남은 돈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불려 다시금 분가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제게 잘못을 이미 저지른 바 있던 남편 역시도 저와 시누이가 계속 한 집에 붙어 있어봤자 싸움만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또 황당한 소리를 해오더군요. 여보, 우리도 이제 카페 사장이야. 내가 누나한테 잘 말해서 좋은 값에 카페 인수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카페를 인수하다니. 우리 집 장만하기로 한 건 어떡하고? 왜 당신이 누나 카페 일 몇 번 도와주러 갔을 때 야무지게 잘하더라고. 당신 적성에도 맞을 것 같고 일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 때마침 누나가 나한테 카페 인수하는 건 어떻겠냐고 권하더라고. 분가할 때 쓰기로 한 돈 같이 묶여 있었는데 그걸 왜 당신이 멋대로 사용해? 당신이 뭔데 내 돈을 멋대로 쓰냐고. 왜 이래? 가족이라서 좋은 값에 인수할 수 있었다니까? 카페 운영하면서 직원 적당히 고용하고 자리만 지켜도 지금보다 훨씬 잘 벌 수 있어. 내 말 안 듣고 멋대로 판단했다고 망해놓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대체 언제쯤에서야 정신을 차릴래? 당신 누나가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라고. 복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당신한테 복수를 왜 해? 내가 사업 망하고 카페 망한 걸로 자기 자존심 긁었다고 벼르고 있었거든. 청소하는데 과자 좀 흘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그걸로 성질도 내고 난리가 아니었던 거 말했지. 그날 이후로 벼르겠다고 하더니 당신한테 카페를 처리해버린 거잖아. 그것도 사람들 찾아오지도 않는 망한 카페를 말이야. 지금 당장 형님한테 말해서 되물려? 내 돈 가지고 오라고. 아니 남자가 말을 뱉었으면 지켜야지. 아무리 가족이어도 계약을 한 건데 어떻게 물릴 수가 있겠냐? 못 살아 내가 정말.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어. 당신 누나랑도 안 맞고 이 집안도 아주 지긋지긋하다. 지금 말 다 했어? 누나랑 당신이 싸운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분명 합가하기 전에 성격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었잖아. 그 경고 여긴 게 누군데? 또 멋대로 행동한 남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주부로서 지내며 쌓아온 스펙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열심밖에 없었던 저였죠. 하지만 남편이며 시누이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것보다는 이혼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 남편이 이혼 직전에 멋대로 행동했던 카페의 인수는 어느 정도 제게 유리한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짐지어 오던 일방적인 집안일을 비롯해서
친정이며 친구들이며 은행 대출을 통해 얻은 돈 상당까지 카페에 투자가 되었던 덕분에 그 권리가 제게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혼을 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의 카페였지만 저는 간판을 갈아엎어버리고 전문가의 자문도 얻어가면서 열심히 카페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어설프기도 하고 가게 일은 정말이지 너무나 힘이 들더군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도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까 싶은 생각이 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전 신우이였던 여자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죽을 정도로 싫었기 때문에 악을 쓰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덕분일까요? 가게에 도입한 독특한 디저트며 메뉴들이 입소문이 차츰차츰 퍼지게 되고 평판이 좋아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직원들을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할 정도로 일이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만큼은 아니었지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의 카페로 오나 싶을 정도로 자주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죠. 카페를 운영한 지 1년 정도가 흐르게 되자 오히려 전 남편과 이혼을 한 것부터 카페를 맡게 된 것이 제게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새로운 시도 없이 평생을 주부로 살아갔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전 남편과 시누이와의 불화로 인해서 남대없이 카페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최근에는 전 남편이 본인의 누나와 함께 카페를 찾아와서는 본인들의 덕이라면서 도로 가게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부린 일도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겁을 집어먹더니 사실은 자신들이 뒤이어했던 사업이 연달아 망했으며 부유했던 시부모님의 집까지 팔릴 지경이라면서 동정심을 호소하더군요. 본인들의 주제를 모른 채 계속 욕심만 부린 자업자득이라며 쏘아붙여 통쾌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앞으로 또 그 정신나간 남매가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지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